네, 이 고품격 문화예술 인문학 콘서트 생골 달빛 풍류에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객석을 조금만 좀 낮춰주세요. 좀 객석을 좀 보이게끔요.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지 그래도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러 왔는데 이게 반갑고요. 오늘 이제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안정시켜주고 또 제가 나오기 전에 뭐가 울렸죠? 종이 댕 이렇게 울렸는데 그것은 우리의 음악회가 일반 음악회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어떻게 달라요? 고품격 인문학 문화예술 콘서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보니까 저번 달에 오종혜의 농담이라는 프로그램도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또 우리 정읍하면 풍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정읍의 문화 아이콘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풍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정읍 시민들이 만들어 갔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날의 우리 현대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의미의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음악회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라 할 수 있고, 우리 불가에 있어서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석가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4개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4개의 공연 모두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또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공연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생골 달빛 풍류는 이제 재즈도 이제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중국의 얼후라고 하는 악기도 감상하실 수가 있고 또 아마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현대무용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노래들도 이 가을 밤에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곡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재즈 피아노와 보컬로 감상해 보실 텐데요. 재즈 피아노에는 오세주, 보컬에는 임채희 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그리고 감미로운 재즈 음악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재즈를 들을 때는 몸도 좀 흔들고 또 박수 칠 때는 열심히 쳐줘야지 이심 전심의 음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멋진 재즈 음악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즈 피아니스트 오세주입니다. 첫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요, 스탠다드 재즈에 실려 있는 The Narrowness of You라는 곡을 제가 이렇게 피아노로 멋지게 이렇게 연주해봤는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Okay, the 1, 2, 3, 4. I was walking along, minding my business, when out of an orange-colored sky, flash, bam, alakazam, wonderful you came by. I was humming a tune, drinking a sunshine, when out of that orange-colored view, flash, bam, alakazam, wonderful you came by. One-legged IL timber, watch out for flying glass. Cause the ceiling fell in and the bottom fell out and it went to a spin and a shot of it someone and hit. This is it, I get hit. I was walking along, minding my business, when love came hit me in the eye. Flash, bam, alakazam, out of an orange-colored sky.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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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ba b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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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ba d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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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ah da ba ba y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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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ba ya da da. Ba ba da ya da ba ba d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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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 ba b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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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ba da da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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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da da ba b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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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I was walking along, minding my business, when out of an orange-colored sky, flash, bam, alakazam, wonderful you came by. I was humming a tune, taking my sunshine, when out of the orange-colored view, flash, bam, alakazam, I gotta look at you. One-legged IL timber, watch out for flying glass. Cause the ceiling fell and in the bottom and then when they went to a ceiling, I shot at the bed at the hit. Cause I hit, I get hit. I was walking along, minding my business, when love can hit me in the eye. Flash, bam, alakazam, out of an orange color, purple strip, pretty green pocket of sky. Flash, bam, do ba ba do day, ba ba do da.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뮤 음악회를 이렇게 멋진 재즈 음악으로 시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조금 이제 막 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무대를 보여주신 오세주 님과 임채린 양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연주해줄
EB라고 하는 우리 한국식의 이름인데요. 이번은 중국 상해음악학원에서 출신이고 그러니까 최고의 대학을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기도 한데 유화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유명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이 어루의 음악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화 음악이라든지 드라마 음악 그리고 또 오늘 이선희의 그 인연이라고 하는 곡을 또 들려줄 텐데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의 음악 그것을 이 얼후라고 하는 악기 아마 이 정읍의 어루가 연주가 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처음 아마 선보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중국의 대표적인 악기 어루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보니까 그냥 저 악기가 뭐지? 하다가 이제 중간에 빠른 중국곡 나오니까 그냥 번쩍 하시던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읍이 예전부터 풍류의 고장이었고, 그 풍류라고 하는 것은 즐기는 그 대상이 바로 지식인들, 선비들, 여러분들과 같이 품격 있는 분들이 즐겼던 것이 풍류라고 하는 것인데, 풍류를 그러면 왜 할까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그래서 선비가 되려면, 이끌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번 자리에는 김정학 대구교육박물관 관장님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외국을 많이 다니셨고 캐나다에 거주하시면서 한인 방송도 하셨고, 또 우리 국내에 오셔서 국악뿐만 아니라 또 미술, 문학, 그리고 박물관 등등 해서 정말 해박해요. 그래서 이 조선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시대에 전 세계를 아우르는 실학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오늘 좋은 자료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주시고 또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공감의 박물관이라고 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김정학 박물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읍이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 도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리에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공감의 박물관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래 세계가 오고 4차 산업이 오고 해도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공감입니다. 그리고 AI가 절대 그 인간을 넘어서지 못하는 벽은 공감의 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감을 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사례를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공감을 지켜갈 수 있을까, 공감의 박물관을 정읍에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중에 레이 올덴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3의 장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장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장소는 집입니다. 집. 태어나고 살아가는 집. 두 번째 장소는, 그러니까 뭐 반강제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학교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하러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일터 또는 학교가 제2의 장소입니다. 근데 학교와 집, 회사와 집, 회사와 집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뭔가 인간으로서의 뭔가 크리에이티브라든가 뭐 연민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3의 장소가 있음으로써 인간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3의 장소를 저는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이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3의 장소가 굉장히 공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저런 책이 나왔잖아요. 잠깐만. 네, 저런 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번역도 됐습니다. 제3의 장소라고. 혹시 읽어보시면 정말 나에게 제3의 장소는 무엇일까? 없었다면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목로주점도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그 사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디지털 시대는 지금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CD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주 기능이 좋은 전기 밥솥에 밥을 해 먹는 것도 이미 디지털 시대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오는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순서가 없이 온다고 그래요. 생각보다 빨리 오지만 순서가 없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아니면 1차, 2차, 3차 산업처럼 어느 발명가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혜택을 입으면서
다음 산업 시대로 넘어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저장하고 있는 곳이 박물관인데, 오늘 공감의 박물관을 얘기하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박물관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결코 변하지 않는 박물관의 가치, 이건 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공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서양 사람들이 박물관을 만들면서 공을 들였던 그 공감에 제가 볼 때는 많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소통, 이것이 만들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겠다, 쉽게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너무 교류가 안 되고 있어, 소통. 그래서 이해와 소통이 기본으로 깔려져야 공감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공감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감은 굉장히 다층 위에 있는 어떤 가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공감을 쉽게 만들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감의 박물관은 미국 뉴욕에 있는 911 그 테러 현장을 만든 메모리얼 앤드 뮤지엄하고요, 두 번째 스토리 코어, 세 번째 캐나다 전쟁 박물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박물관에서 무릎을 치다라는 책을 제가 냈습니다. 신문사에 1년 6개월 동안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묶었는데, 저 중에서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박물관을 보고 취재를 해서 이제 글로 써서 발표한 건데,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동영상 짧게 한번 보시죠. 최근에 뉴욕을 다녀오신 분이면 그 뉴욕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곳에 이렇게 폭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폭포가 끊임없이 이렇게 사각 안으로 막 물이 떨어지잖아요. 저걸 돌아가신 분의 눈물이다, 이렇게 상징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조형물인 셈이죠. 그래서 이 조형물의 이름은 부재의 반추, 이렇게, 그러니까 사라진 것에 대한 회고,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reflecting absence라고 해서 부재의 반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조형물부터 말씀을 드리냐면은 911이라는 사건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70%가 그 사건을 인지하고 화면을 같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인간들이 주목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현장이 박물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박물관을 취재를 하면서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2,977명이 죽은 현장이에요. 2,977명이.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는 이런 사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라운드 제로, 공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정말 뼈대만 남은 이 건물 앞에서 이렇게 망연히 서 있는 이런 사진들도 여러분 보도 사진으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념관 안에 가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베르길리우스라는 그 로마 음유 시인의 식구 중에서 그대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당신들을 잊을 수는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 공간은 망자를 잊지 말자, 그야말로 만행을 잊지 말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디오 테피스트리라고 그래서 음성으로 가지고 카펫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20m쯤 되는 회랑을, 컴컴한 회랑을 막 걸어가면 그 당시 저 사건을 봤던 전 세계 사람들의 증언이, 아, 나는 수영을 하다 봤어요, 나는 어디 등산을 하다 봤어요, 이렇게 참 참혹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쭉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들어가서 사실 417명의 증언을 이렇게 오디오로 들려주는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때 다 쓰러지지 못했던 이런 그 잔해들도 그대로 그 박물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계한 사람이 아라드라는 그 이스라엘 출신의 건축가거든요. 이 건축가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폭포를 사각으로 된 폭포를 2개를 만들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갖다 꽂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조의를 표할 수 있는 꽃을 꽂는데 사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면에 다 새겨져 있죠. 2,977명이 죽었는데 사람 이름을 어떤 순서로 새겼을까? 제가 집에 와서 글을 쓰려고 보니까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2,977명이 죽었으면 가나다 순이거나 나이 순이거나 지역 순이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를 매길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한번 읽어보니까 샘이라는 사람 옆에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고 데이빗이라는 사람 옆에 트와이트라는 사람이 있고 알파벳 순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서 글을 못 썼습니다.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글을 못 쓸 것 같아서. 그런데 테드라는 강의를 보면서 이 제이크 바튼이라는 사람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제이크 바튼은 로컬 프로젝트라는 아주 미국 최고의 전시회사의 CEO인데 이 사람이 역사를 만들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아라드한테 어떻게 이름을 새기면 좋겠는가라는 것을 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래서 그 2011 9/11 사건이 나고 저 박물관이 바로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7년 8년이 지나다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만큼 못 참을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두고 5년간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죽은 사람 사이에 어떤 친밀성이 있는가를 연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회사 사장님이 사건이 났을 때 사원 보고 너 빨리 내려가. 사장님도 같이 가셔야죠. 아니 너 먼저 내려가면 너 젊은 놈 아니야. 먼저 내려가. 난 다 수습하고 내려갈게. 하다가 사장은 100층에서 죽고 사원은 35층에서 죽은 이런 딘디 이야기까지 다 조사를 해서 2,977명 사이에 밀접성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컴퓨터에 알고리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새겨놓고 나니까 데이빗이 조문할 때 옆에 샘 가족도 조문하는 거예요. 샘 가족이 묻죠. 혹시 우리 아빠 회사의 젊은 사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사장님 부인이시군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령하면서 산자와의 인간적인 유대를 맺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이거는 과학이 만들어준 공간. 이건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래서 저 팔면이 되는 곳을 그럼 어느 사람이 어디에 죽었는지 현장에 딱 가면 앱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앱을 받아서 궁금한 사람 이름, 혹시 출신지의 이름, 만약 한국 사람 코리아라고 이름을 치면 21명이 여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어느 쪽 벽에 붙고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박물관이 만들어지려면 이 정도 감동을 주는 것이 박물관이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는 메시지는 너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 결코 당신들은 잊혀지지 않는다. 기억하고 기억하는 박물관이 되겠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박물관이 지어지면 저런 박물관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스토리코어라고 이 대포알처럼 생긴 미니 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 미니 버스를 가지고 미국 50개 주를 돌면서 그야말로 가슴에 엉어러진 얘기를 녹음을 해가지고 일종의 목소리 박물관, 오랄 박물관을 만드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옆에 책이 한 권 있죠. 저 책은 플롭하우스라고 그래서 빈민가 사람들을 취재한 책이에요. 정말 홈리스를 취재를 해서 저 책을 만들어냈는데 저 책을 홈리스한테 전해주려고 데이브 아이세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한 권을 정정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책을 들고 막 복도를 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가서 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복도를 뛰어 가시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묵묵히 책을 보고 있다가 자기가 소개된 책이에요. 묵묵히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자기는 벌써 30년 전에 가족이 자기를 버렸고 친구도 버렸고 사회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쓴 책에 내가 있네? 나는 존재하고 있다. I exist. 그러면서 이 사람이 라디오 프로듀서였는데 라디오 프로듀서를 그만두고 이 고물 버스를 하나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브 아이세이.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 뉴욕의 맨하튼에 있는 그 그랜드 센트럴역에다가 이렇게 녹음 부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녹음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그리오, 그러니까 로마의 음유 시인이 그리오라 그럽니다. 그리오라고 명명된 이 버스를 가지고 50개 주를 다니기 시작하죠. 녹음을 해서 바로 위성으로 쏩니다. 쏘면 NPR이라고 공공 라디오가 바로 방송을 하고 그다음 미 의회가 이걸 보존합니다. 그래서 정말 권력이 있고 뭔가 가진 자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같이 역사와 같이 물들어간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증명해 보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우리도 오럴 미주음 만들겠다고 막 그러는데 정말 너무 정해진 틀에 맞춘 역사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 자체가 경청한다, 존경한다, 그리고 공유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미국 전역을 다니고 있는 음성박물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녹음을 안 됩니다.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30년, 40년 전에 월남전에 같이 참전했는데 나는 살아 돌아왔지만 내 친구는 두 다리를 잃고 돌아온 친구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돼.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나와서 서로 울면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역사를 증명하는 그런 작은 미니버스를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06년도에요. 테드 프라이즈라는 큰 상을 받았어요. 큰 상을 받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모으면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까 라틴어로 역사와 이야기는 같이 히스토리아,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모이면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이 데이브 아이세이가 증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큰 상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야 이제 협찬도 하고 후원도 좀 하고 싶다. 당신 뭘 원하나? 그러니까 큰 하드 디스크를 사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워낙 많은 목소리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그걸 저장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스토리코어의 미래는 인간의 지혜를 모으는 디지털 보관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여기 녹음됐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 풀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2권이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는 책하고요.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권도 한번 읽어보면 이때까지 종래 느끼지 못했던 그야말로 공감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캐나다에 가면 전쟁박물관이 있어요. 오타와에 가면 있습니다. 그 옆에 제가 비미라고 해서 11월 11일 오전 11시 이렇게 써놨잖아요. 11월 11일은 우리나라는 뭡니까? 빼빼로데이. 근데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리멤버런스 데이, 현충일입니다. 11월 11일 11시가 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전된 날입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근데 이 비미 전투 100년 되는 쪽에 특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추모 공간을 들어가면 이제 추모 비가 그 프랑스에 있는 큰 빔이라는 곳에 있는 추모 비를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해놓은 공간도 있는데 그 옆에 방에 이런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옆에 창문이 있어 가지고 11월 11일 11시가 되면 햇빛이 정확하게 들어와서 한 곳을 비추는 거예요. 그게 비미 전투에서 죽은 무명용사 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추모하는데 태양도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11시까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망졸망 모입니다. 저기에서 현충일 기념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비를 비추기 위해서 1년 동안 태양이 돌고 하다가 그 시간대 저 비석을 비추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6.25 때 뭐 어쨌든 죽었던 사람들을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한테도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념비로서 참 재미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서 바깥을 나왔는데 이게 전쟁박물관 외관이거든요. 이 외관에 저렇게 창문처럼 이렇게 뚫린 게 있어요. 저게 뭔지 봤더니만 저게 모르스 부호입니다. 똔똔 떠쭈 떠쭈 똔 떠쭈 똔 떠쭈 잊지 않기 위하여라고 아예 전쟁 박물관 벽면에 저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냥 글씨로 새겨놓은 것보다 정말 안타까운 모르스 부호로 저렇게 만들어놨죠. 그리고 저 삐죽한 화살표 방향의 저 건축물이 이렇게 향하는 곳은 캐나다 국회의사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거나 안에 컨텐츠를 담는 거나 저기를 찾아와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운영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찾아가서 구경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삼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이런 공감의 박물관 우리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읍에서 어떤 박물관, 아주 작은 박물관이 큰 박물관 만들어질 때 여러분들의 공감이 보태지지 않으면 그 박물관은 제대로 행세할 수 없는 그런 박물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이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잘 기록해야 되고 잘 보존해야 되고 잘 재현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삐딱해버리면 온전한 역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보존할 것도 없고 재현되지도 않습니다. 잘 기록을 했더라도 사라져버리면 재현되지 않습니다. 삐뚤 것은 또 재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사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일단 역사를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좌표가 생기잖아요. GPS처럼. 어디에 있구나. 존재감이 생길 거고요. 그 존재감이 커지면 책임감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정의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정의감, 국가의 정의감. 그래서 역사의 행로를 따라가서 정말 역사가 가르치는 대로, 역사가 시키는 대로. 옛날에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게 잘 정치를 못하면 우리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놈이 삼국지도 하나 안 읽었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역사에는 답이 있다. 그 답으로 여러분들이 공감을 좀 읽어가시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가지 않으면 동구박도 천리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마음은 빤한데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감을 마음속에 쌓아가는 것도 첫 걸음부터 쌓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교육박물관은 물론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오는 그런 공간입니다만은 제가 이런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잘 기록하는 것, 기록된 경험을 잘 보존하는 것, 그리고 기록을 통해 잘 재현하는 것, 이것이 역사다. 그 역사로 존재감을 깨닫고 책임감을 드러내고 정의감을 키우면 그것이 바로 박물관 제3의 장소다. 우리는 가벼운 추억, 아프지 않은 역사, 벅찬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작은 기적을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에서도 혹시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공감하신다면 멋진 공감의 박물관 하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 올라오네. 여기 있습니다. 예, 요게 제 이메일 주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공감의 박물관 만들려고 그러는데 김 관장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자료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오늘 대구에서 멀리 오셔가지고 이곳 정읍을 보니까 너무 살아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정학 관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현대 무용을 보여드릴 우리 복미경 선생님은 서울의 국립국악원에서 무용단 단원을 역임을 하셨고 남원의 국립민속국악원, 진도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서 안무자로 계셨고
또 전통 무용에서도 뛰어나지만 현대 무용에서도 아주 이름이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무 국제무용제, 또 서울 국제무용제, 춘천 아트 페스티벌 등에서 초청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춤들 중에서는 많은 춤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가 정신 철학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춤을 이곳 정읍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뱀의 비유에 또 이 반주가 있게 되는데요. 그 반주는 장구장단이 아니라 이 기타, 클래식 기타로 이 기타 장단을 쳐주게 되는데요. 때로는 검은고 소리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의 현악기 소리 같기도 한 아주 멋있는 반주 음악으로 이 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춤에는 봉미경 선생님 그리고 이 기타 반주에는 박석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럼 현대무용 뱀의 비유 감상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에서 현대무용 뱀의 비유라고 하는 춤을 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디저트 음악으로 우리 정읍의 북면 출신인데요. 지금 아주 떠오르고 있는 샛별 신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유정 양이 여러분들에게 멋지고 즐겁고 행복한 음악, 노래 들려드릴 거예요.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먹구름이 거치고 해가 들이우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에게 예쁜 빛을 선물할 거야. 우리에게 봄이 온다면 따스한 하늘이 우리를 감싸면 그날이 온다면 나는 너의 무릎에 누워 춤을 출 거야. 어둠에 취한 사람들이 새벽 내내 흘린 눈물이 다 같이 만세를 불러 나비가 날아들 때 봄망울이 수줍게 문을 열어줄 때 만세를 불러 슬픔이 녹아내릴 때 손을 맞잡고 봄이 온다면 다 같이 만세를 불러 숲이 잠에 섞일 때 시린 잿빛 세상이 색동 옷을 입을 때 만세를 불러 얼음 위에 금이 갈 때 손을 맞잡고 만세를 불러 코끝을 간지릴 때 만세를 불러 겨울이 모두 지나가면 봄이 온다면 감사합니다. 별처럼 나타난 그대, 별처럼 사라진 그대, 반짝이는 흔적 찾으려 해도 그림자조차 볼 수 없네. 별처럼 사라진 그대, 별처럼 다시 나타난 그대,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져도 이내 저 멀리 사라지네. 이별이 그대일까 저
별이 그댈까 언제 다시 그 모습 볼 수 있을까 은하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사나요 토끼가 만들어준 떡을 먹고 사나요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짓고서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려 오늘은 보게 될까 내일은 마주칠까 이제 다시 그 모습 볼 수가 없나 달림 옆에 예쁘게 집을 지어 놓았나요 구름을 타고 밤하늘을 두 눈에 담나요 애를 태우며 춤을 추는 빛이 그대인가요 그대인가요 어쩌다 여기 와서 날 아프게 하나요 그리운 마음 전하지도 못하게 하나요 어디서 왔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뿐인 나의 별 그리도 참 서리 같은 맘 어찌 품었나 너는 하오에 부는 바람만큼 온화했는데 우는 날 떼놓고 걸음 어찌 걸었나 하염없이 비 내릴 때 너도 억수처럼 울었나 떠나가소 아주 가소 지금보다 더 멀리 가소 이내 이런 기다림은 헛된 희망 또 품음이라 나를 두고 가신 님 천리 만리 더 멀리 가소 발병일랑 나지 말고 누구보다 더 행복하소 행복하소 연무처럼 흩어지는 맘 어찌 붙잡나 너는 그음에 피는 손톱달처럼 저무는데 기어이 돌아서는 널 어찌 탓할까 너는 나무도 몰래 받을 벌을 다 받았는데 떠나가소 아주 가소 지금보다 더 멀리 가소 이내 이런 기다림은 헛된 희망 또 품음이라 나를 두고 가신 님 천리 만리 더 멀리 가소 발병일랑 나지 말고 널리 멀리 더 돌아가소 언약과 짐
아련한 매새여 다시 없을 마침표 없는 문창을 가득히 눌러 안고 안으로 외치는 말 가지 마소 가지 마소 나를 버리고 가지 마소 내 이런 기다림은 멀리 멀리 저 고개로 넘어간단 나를 두고 가신 님 심리도 못가 발병 나소 아라리오 아라리야 끝내 떨치고 가신 이만 돌아보소 간밤에 꾼 꿈결인 듯 전부 다 잊고 행복하소 나를 두고 가신 이만 누구보다 더 행복하소 행복하소 감사합니다. 사랑이 왜 이리 고된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고운 얼굴 한번 못 보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사랑이 왜 아픈가요 이게 맞는가요 나만 이런가요 하얀 손 한 번을 못 잡고서 이리 보낼 순 없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험한 길 위에 어찌하다 오르셨소. 내가 가야만 했었던 그 험한 길 위에 그대가 왜 오르셨소.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기다리던 봄이 오고 있는데 이리 나를 떠나오. 긴긴 겨울이 모두 지났는데 왜 나를 떠나가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정말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 10월 27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더욱 더 좋은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행복으로 즐겁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재근이었습니다.